오늘도 시장의 흐름 발빠르게 전해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다른 경제방송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섹터와 종목 얘기 투자텔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직 배고프다입니다. 오늘 주가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주가 밸류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2030년 이후에 다시 한번 수요 증가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오늘 기사가 되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마 정말 오랜만에 다시 접하게 됐습니다. 2015년에 제가 알기로는 다 신고가 영역을 기록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 테마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 같이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 안에서 매력적인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투증권에서 SiC 포커스링 제조업체 이 KNJ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제목이 찾았다, 저평가된 낸드 수혜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KNJ는 반도체 소모성 부품 제조업체로 CVD, SiC 포커스링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커스링은 식각 공정에서 웨이퍼의 가장자리를 둘러싼 링 형태의 소모성 부품인데요. 웨이퍼를 고정하고 보호하면서 플라즈마의 분포를 균일하게 해 공정 수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SI 소재 포커스링을 주로 사용했다면 지금은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플라즈마 강도가 높아지게 됐죠. 우수한 열 전도율 등의 장점을 지닌 SiC 채택이 그래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KNJ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SiC 포커스링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고객사로 확보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 부품 유통 시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 반도체 부품 유통 시장은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같이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포 마켓은 반도체 장비사가 장비를 반도체 제조업체에 이제 공급을 할 때 계약 조건에 따라 부품까지 같이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즉, 장비를 구매한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장비사를 통해서만 부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도체 회사는 필요한 부품을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부품 업체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애프터 마켓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장비사를 거치지 않고 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품의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반도체 부품 유통 시장, 지금은 비포 마켓이 시장 규모 자체는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정체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에 애프터 마켓은 그동안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시장 젊음을 측면에서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NJ가 이 애프터마켓에서 반도체 부품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애프터마켓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미 실적도 2024년을 기준으로 애프터마켓을 기반으로 한 매출액이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낸드 수혜주라는 겁니다. 포커스링은 소모성 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체 시에 장비 가동이 중단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교체 주기가 비교적 긴 포커스링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최근 낸드 플래시 쪽에서 QLC 관련 수요 급증이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삼성전자의 V8부터는 SiC 채택이 표준화되면서 수요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캐파 증설하고 있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도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 밸류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남아있다는 점이 오늘도 시장에서 매수세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본 차트네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9월 들어서 일제히 랠리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KNJ입니다. 뒤늦게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장중에 무려 12% 넘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8%대 강세 흐름이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죠. 네, 이렇게 수익률로 보니까 6개월 동안 8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밸류가 아직까지 싸다라는 그 논리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 안에서 강한 수급이 붙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조선 쪽 얘기입니다. 기사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해운 분석업체가 2030년까지 전 세계 LNG 운반선이 현재보다 150척에서 200척 더 필요하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2025년에서 2027년에는 선박 인도로 공급 과잉이 이어지지만 2027년부터는 신규 액화 설비 가동과 강화된 환경 규제에 따라 노후선 교체 수요가 늘면서 시장 균형이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2025년에서 2027년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LNG 운반선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공급 과잉 그리고 운임의 약세가 예상이 되지만 2027년 이후에는 새로 짓는 LNG 액화 플랜트가 본격 가동이 될 예정이고 동시에 환경 규제로 오래된 선박을 교체해야 하는 수요도 증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즉슨 다시 배가 부족해지고 신규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사를 보면요. 지금 선박 수요 전환의 불씨는 이미 당겨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스를 액체로 만들겠다라는 계획들이 이미 수립이 됐고 실제로 착공을 하려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자 결정만 내려지면 바로 배 주문으로 연결이 되고 액화 설비가 완공이 되면 당연히 가스를 운반할 LNG 운반선이 필요해집니다. 즉, 지금은 결정 대기 중에 물량이 쌓여 있는데 이것만 현실화되면 선박 발주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볼 만한 내용은 미국 벤처글로벌이 추진하는 대형 LNG 프로젝트 여기에서 이제 한국 조선사 업체들의 위치가 좀 유리해졌다라는 겁니다. 중국 조선소도 경쟁이 뛰어드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미국의 대중 제재 때문에 중국의 배가 배제가 되면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GL 리서치에서는 그래서 이 기사를 기반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글로벌 LNG선 부족 전망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맞물리면서 장거리 LNG 수송 수요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안에서는 조선, 강관, 보냉자 업체들의 수주 기회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제가 종목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쪽 섹터는 앞서 제가 언급드린 내용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 공약, 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일본과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한 번 언급을 하면서 좀 모멘텀이 추가되나라고 싶었는데 오전장에 강했었던, 장 초반에 강했었던 LNG 기자재 관련주들이 지금은 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뺏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그리고 성강밴드, 태강 모두 오늘장의 상승 흐름을 다 반납하고 현재는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원전이 돌아왔었고 오늘 조선 쪽도 돌아오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그 힘이 다소 아쉽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네, 그 잊혀진 테마는 무엇이었을까요?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자전거 관련주입니다. 2015년에 서울시에 이제 따릉이가 도입이 되면서 그 당시에 알톤이나 삼천리 자전거와 같은 자전거 관련주들이 일제히 신고가 영역을 갔었는데 지금 오랜 기간 많이 쉬었죠. 오늘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자전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톤이 순간적으로 21%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는 2%대 상승세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리 자전거도 순간적으로 14% 넘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현재는 3%대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왜 움직였던 걸까요? 텔레방 함께 보시죠.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이 세계 최대 자전거 생산 업체인 대만의 자이언트 매뉴팩처링이 대만에서 제조한 자전거를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오늘 이제 뉴시스 언론에서 오전 9시 15분에 나온 기사였던데 1시 이후로 텔레그램방에서 공유가 되더니 주가가 순간적으로 다 세게 반응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이 대만에서 자이언트가 제조한 자전거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즉시 억류하는 출하 보류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이 대만의 자이언트 매뉴팩처링은 세계 최대의 자전거 제조업체입니다.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소매 매장은 물론 동네 자전거점인 소규모 자전거 점포에서도 널리 취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은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내린 걸까요? 대만 자이언트 회사에서 학대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강제 노동의 징후를 발견했고 이런 요인들이 자이언트가 미국 자전거 제조업체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 수백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령은 양국 정부가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와중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특징주 개념으로 오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 차트 잠깐 볼까요? 네. 분봉 차트는 아니고 일봉 차트이네요. 네, 순간적으로 1시 이후로 두 종목이 모두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라는 점, 바로 이 구간입니다. 네, 순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알토는 21%대까지 주가 상승을 했고요. 삼천리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봉 차트 보면 두 종목 모두 패턴이 동일하고요. 바로 이 구간이죠. 1시 구간에 역시나 순간적으로 14% 넘는 강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은 시장에서 어떤 뉴스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현금화 전략도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약간 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죠.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추석을 지나면서도 지금 시장의 어떤 강세장 분위기는 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추석 전이라도 다음 주에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석 전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전 쪽에서 좀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수주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 한미협정을 통해서 SMR 계약이 돼 있고, 또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이 체코와 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 수주가 기업들한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추석 전후로 해서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SMR 쪽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SMR은 지금 이 AI 전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로 가야 되는 그런 전력원으로 지금 이제 시장을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TVA,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하고 센트리카가 각각 6기가와트씩 이 SMR 계약을 추진하게 되면서 12기가와트의 SMR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2030년 초반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계획이라서 내년부터는 기자재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재를 누가 공급하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공급하게 되고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하고 엑스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테라파워까지도 이제 공급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 공급은 내년부터는 빠르면 연말부터도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원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SMR과는 별개로 지금 체코 수주한 거는 아마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기업한테 이 수주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3조 원대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EPC라고 불리는 이 설계 시공부터 스팀 터빈까지 해가지고 약 5조 원대 정도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체코 원전과는 별개로 지금 북미에서 이 가스터빈 수주가 또 이 연말부터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스터빈 업체들의 어떤 그 풀캐프가 돌아가고 있어서 그
부족한 물량이 지금 두산 에너빌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이 두산 에너빌의 창원 공장을 또 실사했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수주가 거의 확정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추석 전후로 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좀 주워 담아놓으면 좋겠다. 다만 항상 원전 쪽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매출 올라갈 종목이 있고 그냥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이 오늘은 비록 쉬어가고 있지만 추석 이후로 체코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현재가가 4,550원인데요. 보성파워텍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송전 철탑을 비롯해서 발전소, 변전소용 이 철 구조물을 주력으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착공이 들어갔을 때 바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 분야에서 기자재 제작의 필수 기준인 이 전력산업기술 기준 이 인증을 지금 획득해서 내진 1등급 이 강구조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력 분야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어떤 그 수가 나올 수 있는 회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 관련해서는 지금 한전기술의 프로젝트 수주에서 이 SMR 협상자 지위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도 있습니다만은 이 SMR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건데 이 보성파워텍이 관련 인증까지 있고 또 SMR 우선 협상자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가장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자재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성파워텍 일단 목표가는 5,7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바이오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쪽은 굳건하죠. 클로봇과 원익홀딩스 두 종목 소개를 해 주셨는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들이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클로봇 같은 경우도 이 보스턴 다이미스하고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다 보니까는 여전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시가총액이 약 8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조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 또는 조정식 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메타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메타의 정교한 로봇8을 공급하는 기업이 이 원익 로보틱스고 이 원익 로보틱스의 또 취재주주가 원익홀딩스가 되겠죠.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요. 오늘 또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역시나 원익홀딩스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가총액 1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로봇의 빅사이클은 이미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17,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말씀드리면서 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 로봇의 빅사이클, 그다음에 반도체의 빅사이클,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원전까지 말씀드려놨으니까 아마 추석 전후로는 이 반도체, 원전, 이 로봇만 본다 하더라도요, 꽤 괜찮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